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저 유동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한 25년 동안 경찰청에서 경찰청 소속 연구관 공무원으로서 이 북한 문제, 특히 대남 전략 관련을 분석해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 최근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목차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김정은의 이 그 방침이 북한이 이제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던 하나의 조선의 폭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대남 전략 노선을 기존 것하고 김정은의 신대남 전략 방침하고 나눠서 한번 봤고요. 세 번째는 도발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응인데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이신 이 발제문이 200자 원고로 160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지 않으시면 볼 수 없는데 제가 자료 제공 차원에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분석 업무에 이제 실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자료 제공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간략하게 이걸 좀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 12월 말에 제8기 1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저는 이 네이밍을 했습니다. 신대남 전략의 방침이다. 김정은의 신대남 전략 방침이라고 했는데 하달했는데 하달이죠 보고문 총화 보고문 뭐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하달한 거죠 김정은이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두 개의 국가다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존의 이 북한 70년 북한 관계사에서 엄청난 이러한 그 대남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작년 31일 날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보통 한 6시쯤 올라오는데 좀 늦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신문 저 늦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 보도문을 다 입수해서 무려 뽑으니까 20회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한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다만 한국은 뭐냐? 이 제1의 적대국이다. 예, 불변의 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완전 폐기한다는 거죠. 중단이 아닙니다. 폐기하겠다. 관련기구 없애겠다. 또 통일전 모두 기능을 정비하겠다. 헌법에서 관련해서 이 조국 통일 관련 조항 다 이거 수정하라 지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무력에 기초해서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 하면서 그 후에 이 한국을 초토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보다도 지금 외신들이 난립니다. 전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기설이 나왔어요. 뉴욕타임즈다 그러고 그 전에 지금 그 38로스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이 떠들어주고 외신도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떠들어주는데 막상 이 남조선 것들은 전혀 믿어는 않거든요. 아니 막 전쟁 난다고 막 마트에 가서 말이죠. 라면 사 새기고 말이죠.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 생기고 돈을 인출해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강도를 높여도 믿어는 않는다 이게.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좋게 얘기하면 이 상황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안보 불감증이죠.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안보 불감증을 보여주면은 김정은이가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할 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믿어오는 않으니까 전쟁 위기를 못 느끼니까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이런 그 좀 위기식도 보여주는 게 북한 김정은의 거듭된 대남 도발을 조금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스트레스 수치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그 안보 불감증에서 나오는 그런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남 요소를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그 북한 대남 전략을 한 30년 넘게 계속 들여다보면서 지금 나와 있는 구도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김정은의 신대남 전략 방침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을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1단계로 미제 축출하고 정권 타도해서 남한의 인민정권 수립하는 것을 이제 1단계 민족해방 민주혁명 단계거든요. 2단계에서 되면 북한하고 남북이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데 이미 김일성이가 얘기를 했지만은 남북 합작하는 방법에 평화적 방도하고 비평화적 방도가 있다. 이 평화적 방도로 세 가지, 비평화적 방도로 세 가지를 내세웠거든요. 북한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앞으로 나갈 길. 그런데 지금 이 김정은의 작년 전원회의 방침은 뭐냐? 이제는 평화적 방도에 의한 대남 전략 축구 않겠다.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저 가입해였죠. 죄송합니다. 예. 이거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비평화적 방도에서 소위 그 전조선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 평화적 방도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평화적 방도입니까? 위장 평화 통일 방안이죠. 그런데 이 김정은의 생각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앞서 있어요. 어차피 한반도에는 두 개의 조선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걸 인정한 가운데서 이제 전조선 혁명을 추구해야지. 인정도 안 하는 두 개의 조선 부정하고 하나의 조선만 내서도 되겠느냐 하면서 바로 이 평화적 방도는 원래 우리가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보려고 한 것이나 위장용으로 대남 선전용으로 대선전용으로 한 거니까 이제 이런 거 거치장스럽다. 없애겠다. 그래서 평화적 방도를 날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김정은의 신대남 전략 방식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북한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이게 전략적 변화냐 전술적 변화냐를 항상 봅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전략적 변화입니다. 전략의 일대 수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아까 이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에서 평화 정도를 이제는 아예 원래부터 저는 위장용이었지만 아예 저거 날리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구 대남 전략 방침하고 신 대남 전략 방침을 나왔는데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두 개의 하나의 조선이었는데 이제 두 개의 조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평가는 미제의 신민제 같습니다. 뭐 제1의 주석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도 같습니다. 미제의 신민제의 4대 매국 정권이다. 괴뢰 정권이라는 것이죠. 혁명 전략도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유지되는 이유가 제8기 9차 전원회의 때 당 규약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수정을 안 했어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조항이 나오냐면 당 규약 서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일 끝부분입니다. 서문에 조선노동당은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투쟁을 하겠다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지금 김정일이가 배격한 자주, 민족 대단결, 조국 통일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을 안 했어요. 다만 헌법에 나와 있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이거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기존에 있는 대남 이 민족해방 민주혁명 전략은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수정을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비평화적 방도, 평화적 방도에서 비평화적 방도로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폐기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 김일성의 통일 방침인 조국 통일 3대 헌장이 있는데 이 헌장탑을 없애버렸잖아요. 여기에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날아간 겁니다. 이거 아주 폐기하겠다는 거죠. 무력으로 전형토를 평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주민주 통일도 폐기해버렸어요. 대남투쟁 3대 과제였거든요. 대남 공작 부서 중에서 정찰 총국 문화교육은 계속 이것은 유지를 합니다. 다만 통일연선부의 기능은 대중 축소하고 이걸 조정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평통, 범민련, 6.15 공동위원회 등등을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남방송, 평양방송을 갖다가 폐지해버렸죠. 거기도 나가서 이 대남 심전수단이었던 소위 우리민족끼리라든지 구국전선, 민족대강 이런 것
그 웹사이트를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완전한 지금 이거 지금 북한 노동당 규약이 수행이 안 됐다고 지금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죠. 뭐냐 이거 도대체. 현존하는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조선 혁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무용지물이자 그동안의 유장용이었던 평화적 전도를 완전히 폐기하겠다. 이게 젊은 애가 발상이에요. 보통 발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무력에 기반해서 비평화적 전도로 전쟁에서 전조선 혁명을 수행하겠다는 논리죠. 자, 그럼 언뜻 보면 이것은 선대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의 조국 통일 유운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제가 보니까 폐기가 아니에요. 현존한 이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빨리 전 영토를 평정해서 하나의 조선을 빨리 달성하겠다. 따라서 하나의 조선을 위한 김일성, 김정일의 궁극적인 목표를 폐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남 전략의 수성이지 이게 폐기 아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미리 결론을 내릴게요. 비타입적인 군사 모험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북한이 비타입적인 군사 모험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정일의 신대남 전략 방식은 북한 전조선 혁명 전략의 시즌 2 2.0판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도발 전망을 좀 보죠.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입적 군사 모험주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단계를 크게 4개를 설정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요.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실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1, 2단계를 시행해도 우리 국민들이 전혀 믿어오지 않고 전쟁 공포를 안 느끼니 김정은이가 갈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때는 말이에요. 바로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혀 자기가 말한 것이 말이 안 먹히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3단계 고단계로 갈 것이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전면적인 도발이죠. 아까 어떻게 전면 도발은 뭐 제로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면 도발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남아 있는 거죠. 그걸 배제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북 전략에서. 예. 저는 이것을 이제 볼 때 앞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합법 영역에서 남한혁명의 분위기를 결정적 시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남 간첩기구인 정찰총국과 문화교육 같은 작년에 적발된 4개의 간첩단이 다 문화교육 소속입니다. 이 4개의 간첩단을 이제 활동을 갖다 반경을 넓히고 이걸 전투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대남 간첩 활동이 전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정찰총국하고 통일전도, 특히 저기 정찰총국 밑에 있는 그 부서, 이 기술정찰국이죠. 이게 이 기술정찰국, 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작하는 부서입니다. 사이버 심전도 하고 이 기술정찰국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요 지금 제 발제문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아서 해외 정부하고 남한 정부하고 연대하에 전조선 혁명을 달성하겠다. 어떤 분이 그래요.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바람에 남한의 종북 세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종북 세력 연구만 20년, 5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종북, 어중이 떠중이 종북 세력은 심각한 가치 혼란을 느끼죠. 이게 뭐야. 그런데 정통 핵심 종북 세력은 예, 알겠습니다. 수석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범민련 해체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국내 종북의 핵심부는 완전히 김정은이 똘만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결정했는데 따라야죠. 무슨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 어중이 떠중이 종북하고 실제 핵심 종북하고 차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그 안보 대책을 연구할 때 이건 자꾸 대한민국과 북한 1대1의 구도로 자꾸 편성을 하는데요. 이러한 구도로서는 안 됩니다. 1대2의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1대2의 싸움. 대한민국 대 북한 플러스 종북 세력. 이 종북 세력은
문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조국이 북한이에요. 이 앞에서 건드리는 놈하고 뒤에서 건드리는 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대2의 상황을 가정하고 안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지금 우리 페이퍼에 쫙 나와 있습니다. 11차까지 보시고요.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 대북 전략은 소위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강경 온건 또는 강경 배합 전략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우리도 고강도 압박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1단계는 무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 단계가 있는데 지금 무시할 단계가 아니고요. 2단계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 등등이 나서서 북한에게 우리를 상대로 전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 한국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발언 삼가라라고 경고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3단계 가면 우리도 이제 압박을 해야죠. 압박할 때 북한이 도발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있지만 비례적 대칭적으로 바로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고요. 중강도 도발, 북한이 군사 도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갖다 퍼부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정은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아주 강한 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좀 강한 쇠인데, 이 강한 쇠가 느들느들한 회초리보다 더 약합니다. 강한 쇠는 강한 강도로 때려치면 팍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안 되면 이제 북한 해방작전으로 나가야 되죠. 이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나머지는 다 아는 것이고, 특히 국제적 연대 한미동맹의 강화가 매우 좀 중요한 상태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 한미동맹의 기반적으로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주사파의 자주 갖고 안 되거든요. 그 자주가 우리 자주가 틀립니다. 전쟁 불사 의지를 표출할 시기가 됐다. 이제 니들이 전쟁을 원하면 우리도 받아주겠다. 우리가 심리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저한테 초강경, 좌경, 뭐 보수 맹동주의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원칙이에요. 아니 현실인데 왜 현실을 되시고 자꾸 무슨 뭐 평화스러운 용어로 순화된 이미지로 자꾸 이걸 가지고 갑니까? 제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이 두 개의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앞에서 하셨는데, 그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합니까? 그럼 대한민국 지금 헌법을 수정해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수정 없이는 두 개의 국가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김일성 정권이나 들어서는 몰라도 그때 검역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북한을 볼 때 이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이 기본은 이론적 SOC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을 보려면 제대로 보면 첫째 공산주의 전략 전술하고 운동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을 알아야 돼. 북한의 통치들이 북한의 대남 전략과 이제 70여 년의 대남 공작사, 이 역사를 알고 난 이 틀에서 북한을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적 바탕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거, 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북한을 봐버리면 분석이 잘못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젊은 원에서 오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봐주시고, 제 얘기는 좀 우리가 제대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발제문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